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대감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큰대자, 벼슬감자, 볼감자, 가둘감자 그래요. 여기서는 벼슬감자입니다. 그래서 벼슬이 크다, 벼슬이 높은 사람을 대감이라고 한다. 그런 거고요. 구사진 의미는 조선 때 정이품 이상의 벼슬아치를 존칭 그렇습니다. 정이품이면 지금의 장관급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감을 인터넷상에서 조선시대 때의 가장 훌륭한 대감이 누군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조선 선조 광해군 인조 시기에 영의정을 무려 6번이나 지낸 이원익이라는 분이 있네요. 아유, 영의정을 6번이나 지냈대요. 영의정이면 지금의 국무총리인데요. 6번이나 했다네요. 6번 영의정을 할 정도로 능력이 뛰어난 분인데 청렴결백하기로 유명하다는군요. 조선시대 가운데 유난히 난세했던 선조 광해군 인조 시기에 왕으로부터 촉망받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훌륭한 인물이었답니다. 그래요. 왕에게 촉망받고 백성들이 인정했다면 그만한 인물이 있겠어요. 정말 6번이면 100번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면요. 예, 그래요. 자, 이게 한자뿌리, 우리, 한자뿌리 채널이니까요. 대감 또 뿌리채 뽑아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큰데, 8급에 있어요. 큰데자는 크다라는 것은 이게 구사전 의미가요. 부피나 길이, 넓이, 높이 따위를 보통 정도가 넘는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몸으로 내가 크다라는 것을 보일 때 어떻게 표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포즈를 어떻게 쳐요? 내가 크다라는 걸 외부에서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서 있어야죠. 그렇죠? 높이가 높아야 되니까 서 있어야죠.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피가 넓어야 한다고 그랬으니까 양팔을 이빨 벌려야죠. 그리고 다리를 너무 많이 벌리면 길이가 짧아져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적당히 벌리고, 그 다음에 손을 이빨 양쪽으로 벌리고,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 사람으로서 크다라는 모습을 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팔을 이렇게 벌리고요. 그 다음에 머리와 다리가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볼까요? 자, 이거예요. 자, 지금 양팔을 크게 벌렸고요.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다리를 약간 벌리는 이 상태가 부피도 넓고 길이도 높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큰대자입니다. 이 큰대자가 그래요. 그래서 큰대자는 사람이 몸으로 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팔을 벌리고 그 다음에 머리와 다리 이렇게 돼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좋아요. 자, 그러면 큰대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자가 이게 지금 큰대자죠. 큰대자예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큰대자 옆에 양쪽으로 있는 게요. 이자입니다. 이자가 있는데요. 이자는 뭐냐면은 효자예요. 효자입니다. 근데 효자인데 효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양, 땅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늘을 의미해요. 하늘. 그래서 이거는 양. 음과 양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땅입니다. 땅. 그래서 이거는 음이에요.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이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늘하고 지금 땅하고 여러분이 밖에서 하늘하고 땅 사이에 그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큰 대자를 썼고요. 그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어요?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 그래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는 공간이 넓고 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사이에 공기가 있죠. 공기에 그 바람이 부는 거죠. 그래서 시원한 상자입니다. 시원할 상자예요. 예, 이건 1급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작을 소자죠. 작을 소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큰데 자죠. 큰데. 그래요. 그래서 위에는 작고 밑에는 크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이 한자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위에가 작죠. 범위가 좁잖아요. 위가 좁고, 그 다음에 밑에는요? 밑에는 넓죠. 그렇죠. 이게 위에는 작고, 밑에는 크죠. 이게 넓이가. 그렇죠. 그런 상태. 그런 상태는 뭡니까, 이게? 뾰족한 상태죠. 위에는 좁고 밑에는 넓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뾰족한 상태죠. 이 상태가. 그렇잖아요. 이게 위에는 작고 밑에는 넓고 하니까 크다 그랬으니까 크다 그랬으니까 밑에는 크고 위에는 작고 하는 거니까 이 상태가 뾰족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뾰족할 첨자입니다. 여러분 첨단 기술을 할 때 그 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뾰족할 첨자예요. 그래서 위에는 작고 밑에는 크다. 그런 어떤 물건 모양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그게 바로 뾰족한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양양자입니다. 양양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염소양자도 됩니다. 예, 염소양자. 염소양자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뿔과 머리 모양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큰 대자입니다. 큰 대자예요. 그래서 양이 크다 그런 뜻이잖아요. 양이 크다는 뜻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양의 새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미가 있죠. 자, 어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는 지금 뭔 자냐면요. 아름다울 미자예요.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아름다울 미자인데요.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것은 보기도 좋고, 느낌도 좋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마음과 행동, 마음씨도 좋고, 행동이 바르고 하는 사람을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아름답고 좋죠. 그런 게.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다. 네, 아름답다. 좋다는 거잖아요. 싫은데 아름답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보기도 좋고 또 느낌도 좋고 하는 것이니까 좋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좋다 그런 뜻인데요. 그러면 큰 양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좀 따져볼까요? 좋다라는 개념이 우리 사람에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새끼와 어미인데 어미가 크죠. 그러니까 큰 어미가 좋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금 어미는 털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털이 많아가지고 털을 깎아서 또 그거를, 판매를 하죠. 털 가지고 또 이불 같은 것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옷 같은 것도 만들고 뭐 따뜻한 어떤 그 용품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털로. 그래서 털을 깎을 수가 있고, 깎아서 많이, 예, 생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젖이 나옵니다. 그래서 젖을 짜서 양젖을 또 먹는 것이죠. 우리가. 예, 버터 같은 거 이런 거요. 자, 그 다음에 또 고기도 많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고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다 좋아요. 근데 새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직 그 털도 없고, 그 다음에 젖도 안 나오고, 새끼도 못 낳고, 이거 새끼도 낳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 큰 양이 좋다. 그런 뜻. 큰 양이 아름답다. 그런 얘기는 아름답다는 것은 좋다는 뜻이니까, 큰 양이 좋다. 큰 양이 아름답다.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6급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큰 입구죠. 큰 입구. 예, 그 다음에 요거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큰 대자죠. 큰 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입구는 어떤 그 지역 범위를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큰 범위의 어떤 큰 대자 모양이다. 그런 뜻인데요. 지금 이게 밖에서 열심히 일을 다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면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자야죠. 이게 큰 대자 모양으로 자는 거예요. 양팔을 헐고 이렇게 양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큰 대자 모양으로 잡니다. 어디서요? 방에서요. 방에서. 그죠? 방에서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방에서 네모난 이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네모난 범위 방에서 큰 대자 형식으로 누워서 잠을 자는 모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잠을 잡니까?
낮에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인자입니다. 이날 인자예요. 일하다라는 것은 원인, 이유, 까닭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인, 이유가 이렇게 큰 데처럼 누워서 자는 이유가 낮에 열심히 일해서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뭐 이유로.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방에서 큰 데자로 누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 이날 인자예요. 인하다라는 것은 뭐뭐 때문에 뭐뭐 원인, 이유 그런 걸 나타내는 거니까요. 이 5급이 있습니다. 좀 더 볼까요? 벼슬 감자. 벼슬 감자도 되고 볼 감자도 되고 가둘 감자도 됩니다. 이게 이제 4급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벼슬 감자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벼슬 감자에 대해서 이제 구사를 찾았는데요. 관에 나가서 나란 일을 맡아 다스리는 자리를 벼슬이라고 한다. 그러게요. 그래서 벼슬, 나란 일을 하는 걸 말이죠. 벼슬아치 그러면은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죠. 나란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한자상 의미는 뭐냐면은요. 이게 지금 이게 신하 신자고요. 신하신. 그 다음에 이거는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인.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일자죠. 하나, 일. 그 다음에 이거는 그릇 명자입니다. 그릇 명자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을 해드리면 뭐냐면, 신하는, 여기서 신하는 사람과 신하인데, 사람과 신하를 같이, 묶어서 글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게 이제 그 엎드릴 와자, 누울 와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엎드릴 와자. 신하가 엎드리다 그런 뜻이에요. 예, 신하가 엎드려서, 그 엎드리다 그런 뜻입니다. 엎드리고, 하나일자는 하라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수평선, 지평선, 그 다음에 일자 모양, 하늘, 땅, 사람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닥을 의미합니다. 바닥. 근데 그릇에 물을 이렇게 담아놓고요. 그릇에 물을 담아놓고, 바닥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하처럼 엎드려서 이렇게 본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옛날에는 거울이 없었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거울이 없었을 때, 이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이렇게 신하가 엎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엎드려서 자기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볼감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릇에다가 물을 가둬 넣어가지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둘감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신들하고 왕이 있잖아요. 대신들하고 왕이 나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데서 왕과 대신들이 이렇게 보이는 데서 여럿이 보이는 데서 나란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벼슬아치예요. 그래서 벼슬은 나란 일을 하는 것이니까 이 벼슬이라는 말이 나란 일을 하는 거예요. 벼슬아치 하면은 나란 일을 하는 사람, 벼슬 하면은 나란 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왕과 대신들이 이렇게 보이는 데서 여럿이 보이는 데 왕이 원래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신들하고 여럿이 모여서 나란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그 관아에 가서 나란 일을 맡아보는 자리라고 했으니까 그게 이제 벼슬감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벼슬감자도 되고요.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보는 것이니까 볼감자도 되고, 그릇에다가 물을 가둬놓고 보는 것이니까 가둘감자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요. 좋아요. 좀 더 볼까요? 자, 우리 이제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신하 신자라고 했죠. 신하 신. 그 다음에 이거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인. 그래서 신하는 사람이죠. 이게 사람이 이렇게 이제 왕 앞에서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왕 앞에서 엎드리는 모습. 그래서 엎드릴 와자예요. 신하라는 사람이 왕 앞에서 또는 신하보다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윗사람이면 또 이렇게 엎드려 있죠. 그래서 엎드릴 와자입니다.
드릴 와. 누울 와자도 됩니다. 누울 와자도 돼요. 그래요. 이거 3급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일자죠. 하나일. 이거는 8급에 있습니다. 하나라는 것은 하나라는 숫자, 수요 하나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선, 지평선, 또 일자 모양, 그 다음에 하늘, 땅, 사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바닥, 이게 바닥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릇 명자입니다. 그릇 명자예요. 이거는 1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하처럼 엎드려서 자기 얼굴을 본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볼감자, 물을 또 가둬놓으니까 가둘감자. 그 다음에 왕과 신하가 나란히를 보이는 데서 여럿이 보이는 데서 이렇게 나란히를 한다. 그래서 벼슬감자도 됩니다. 좀 더 볼까요? 그러면은 벼슬감, 볼감, 가둘감, 그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지금 배주자입니다. 배주.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서는 볼감자로 해석이 됩니다. 볼감. 네, 여기 볼감자가 있죠. 그래서 배에서 본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에서 우리 여러분이 이런 큰 배에서 이렇게 이게 만환경이 있어요. 멀리서 볼 수 있는 그 만환경. 그래서 적의 배가 어디 있나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적의 배가 어디 있다 그러면 그 방향을 향해서 가서 이게 포를 쏘는, 그래서 격추시키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이게 싸움 배 함자입니다. 또는 큰 배 함자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싸움배 함자가 작은 게 싸움배 함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장착을 하고 또 무기도 있어야 되고 또 뭐 비행기든 뭐든 이렇게 거기에 바닥이 넓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이렇게 착륙을 해야 되고 막 이륙하고 착륙하고 그러니까 큰 배 해야 되죠. 작은 배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배 함자도 되고요. 싸움배 함자도 됩니다. 예, 그래요. 2급에 있어요. 이거는 세금자입니다. 세금자고요. 예, 이거는 볼감자입니다. 예, 볼감자예요. 그래서 쇠로 됐는데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청동 거울이에요. 예, 우리 청동기 시대에 청동 거울. 청동이라는 것은 쇠죠. 그러니까 쇠금자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이 부분이 좀 윤이 납니다. 윤이 나가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이게 얼굴이 보이나 봐요. 이렇게. 이 청동검이 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쇠로 된 걸 본다 그런 뜻이에요. 거울은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울 감자입니다. 거울 감자예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 이건 3급에 있고요. 청동기 시대 때 거울은 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쇠금자가 들어갔고 그 쇠로 본다. 그래서 거울 감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대죽자예요. 배죽자고요. 이거는 볼감자입니다. 볼감. 예, 그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볼감자가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가둘감자예요. 가둘 감자입니다. 예, 여기 지금 가둘감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로 만들었는데 가두다 그런 뜻이에요. 가두다 게 담아놓다 가두다 그런 뜻이에요. 뭐 가두다 그래서 뭐 어떤 그 건물에다가 막 넣어놓고 막 산 사람을 가두거나 뭐를 또 동물을 가두거나 뭐 그런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그릇 안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이렇게 덮은 것도 가두다 그런 의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나무로 만들었는데 거기에다 어떤 물건을 넣고 담아놓다 그런 뜻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나무로 만들었죠. 이게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입니다. 그래서 바구니 람자입니다. 바구니 람자예요. 옛날에 그 바구니, 지금도 그렇지만 바구니 지금은 이제 뭐 플라스틱으로도 만들고 막 다양하게 만들죠. 근데 지금 옛날에는 전부 다 대나무로 엮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죽자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둘감자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넣고 닫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구니다. 그래서 바구니 람자예요.
점도 볼까요? 이거는 나무 목자입니다. 나무 목. 그 다음에 이거는 볼감자예요. 볼감. 그래서 이게 나무로 했는데 뭘 본다 그런 뜻이죠. 지금 이자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옛날에 한옥집은 전부 나무로 만들었죠. 나무로 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에 보면은 우리 아파트나 뭐 보면은 이 베란다 있잖아요. 베란다. 우리 베란다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 안에서 이렇게 나와보면 이게 지금 넓은 공간이 있고 밖이 훤히 볼 수 있는 이게 지금 나무 난간대. 예. 난간대를 이렇게 세워놨죠. 난간대를 세워놓고 여기서 앉아서 밖을 보는 거예요.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간대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 목자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앉아서 본다 그런 뜻이니까 볼감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난간함, 함자입니다. 예. 이거는 1급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한옥에서 보면은 이게 베란다처럼 이렇게 밖에 훤하게 보일 수 있고 시원하게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거를 난간함이라고, 난간대라고 하죠. 우리 난간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풀초자죠. 초두변입니다. 초두변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볼감자입니다. 볼감, 그래요. 이게 풀이 뭘 보다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보면은 이건 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쪽풀입니다, 이게. 쪽풀. 쪽풀은 녹색이죠, 녹색. 그렇죠. 우리 여러분 그 풀은 다 녹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녹색인데, 이 녹색인데 이 녹색 그 쪽풀을, 비워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 솥에다 물을 붓고 이걸 넣고, 끓이게 되면 이런 그 파란색이 나옵니다. 파란색이 나와. 그렇죠. 파란색이 나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얀 천을 그 끓였던 물에, 쪽풀을 끓였던 물에 이게 담가 놓고 이렇게 말려 놓으면 이런 파란색이 나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녹색일 때는 이 색이 안 보이는데 이제 끓여가지고 이거를 물에 부어서, 솥에 부어가지고 끓여서 그 하얀 천을 담궜을 때 이런 파란색이 나와 보이는 거예요. 그때 보이는 겁니다. 색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 녹색일 때는 파란색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배가지고 솥에다가 물을 넣고 끓여서 그 하얀 천을 담그면은 이렇게 파란색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볼감자를 쓴 거고, 그 다음에 쪽은 풀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초도를 써준 거죠. 그래서 이게 쪽남자입니다. 쪽남자예요. 예, 이거 1급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볼감자죠. 볼감. 이것도 볼견자입니다. 볼견. 그래요. 이게 서로 보다 그런 뜻이, 이것도 보다 그러니까 본다 그런 뜻이죠. 예,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이 높은 데서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을 볼견자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높은 데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볼남자입니다. 볼남자예요. 4급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그림과 함께 많은 한자 또 강의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